자, 백신중 드디어 이제 2학년이 돼서 첫 내신 시험이죠. 자, 첫 내신 시험인데 여러분들 2학년 치고는 조금 어려운 걸로 좀 시작을 해요. 앞에 여러분 학교는 좀 주격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이제 접속사 if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그래서 특이사항은 1과에서 주격관계 대명사를 배우고 2과에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1과랑 2과의 연결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주격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같이 수업을 나갔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번엔 그냥 저희가 일단은 과를 끊어서 일단 1과에서는 1과 따로, 2과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2과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기할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첨언해서 그때 수업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주격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백신중은 문법에서 조금 변별력이 좀 어려운 게 있다 보니까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좀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관계사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없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할 건데, 자, 일단 관계대명사 근데 저랑 정규 수업 때 다 한 번씩은 배웠던 거예요. 그죠? 관계사가 뭡니까? 자, 관계라는 말이 붙었죠. 자, 이거를 일본 친구들이 예전에 relative라는 단어를 한자로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계, 연결을 짓겠다는 거예요. relative, 쟤를 수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식어란 뜻이에요. 수식. 자, 그래서 관계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수식어가 수식 역할을 하는 수식어는 딱 두 개 있어요. 형용사랑 그다음에 부사요. 자, 형용사는 누구 꾸며줍니까? 누구 친구라 그랬어요? 명사 친구라 했죠. 자, 명사랑 친구예요. 자, 부사는 동사 친구라고 했죠. 얘는 애초에 이름에서 써 있어. add verb라고 해서 verb한테 갈아 앵겨 붙으라는 거니까 동사 친구야. 자, 그래서 각각 명사가 없으면, 동사가 없으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는 크게 형용사랑 부사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 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자, 그럼 기본적으로 관계사 같은 경우 제가 방금 이거 relative 해서 수식어라 그랬죠. 자, 얘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혼자 못 써요. 얘는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사 같은 경우는 누굴 꾸며주냐? 선행사라는 애를 꾸며줘요.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관계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딱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면 돼요. 선행사 수식이요. 선행사 수식. 자, 선행사라는 말도 말 그대로 뭐냐면 먼저 선자, 먼저 온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를 꾸며줘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없으면 얘는 혼자서 자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혼자 쓸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선행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앞에서 수식을 받는, 소위 뭐예요? 명사예요. 아, 명사 친구네? 그러니까 선행사 수식은 곧 뭐라고 이해해도 돼? 형용사 역할이라고 이해해도 돼. 끝났지? 자, 그러면은 관계사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자, 이거 한국어에도 있어. 얘는 예를 들면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여자가 좋다. 여자가 이상형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피아노를 잘 치느니 뭐 하고 있습니까? 니은으로 끝나서 뒤에는 여자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이거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걸 뭐라 하냐면 관형절이라 그래. 그러면 영어에서는 관계절이라고 할 거 아니야? 관계절. 자, 그러면은 둘 다 관씨니까 그럼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면 편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관형절도 봐. 여기도 봐봐. 이거 불완전하지? 주어가 없잖아. 피아노를 잘 치다? 누가 피아노를 잘 친지가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 문제 풀 때도 써 있어. 불충분하다. 주어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있다고 쳐봐.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좋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수식어잖아. 그러니까 피수식어가 없이는 혼자 못 쓴다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관계사는 무조건 뭐? 선행사 수식. 그래서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 한다? 형용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수식이라고 호기롭게 얘기하면서 관계부사가 하니까 갑자기 부사 이러면 안 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둘 다 성씨가 관계잖아. 관계사 내가 뭐라 했어? 애초에 선행사 수식이라 했지. 그냥 뒤에서 관계절 안에서 명사 역할 하니까 이름이 관계대명사인 거고, 부사 역할 하니까 그냥 관계부사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뭐 하는 거야?
선행사 수식이야. 그러니까 관계 부사도 형용사 역할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제일 핵심이야. 자, 그럼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관계사에서 그 중에 관계대명사를 배우는 건데 말 그대로 관계잖아.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야. 근데 그럼과 동시에 얘가 하나의 절을 만들잖아. 관계사는. 그지? 하나의 절. 그래서 절을 만드니까 그 하나의 그러니까 절은 쉽게 얘기하면 동사 있어야 절이라고 했으니까 자, 동사가 있을 텐데 그 관계절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대명사, 그러니까 명사는 내가 어디 들어간다 했어? 쏙 들어간다 했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위치에 들어가잖아, 대명사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첫째,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보격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은 문법에서 취급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주어랑 목적어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과랑 2과에서 각각 배운 게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쌤이 좀 표시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서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 자, 그럼 얘들아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 지금 배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선행사 없으면 못 써, 얘들아.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반드시 존재해줘야 돼. 안 그러면 못 쓴다고. 그래서 선행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했지. 그래서 쌤은 선행사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관계사가 relative잖아. 거기에서 선행사를 영어로 좀 어렵게 antecedent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앞에 시작이 A잖아. 그래서 쌤은 선행사를 RA라고 이렇게 표시해. 그래서 RA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표시가 없으면 그거 관계사야 아니야? 아니야. 선행사가 있어야만 관계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사, 그러니까 관계사 공부할 때는 이걸 꼭 표시해 주셔야 돼. 자, 그리고 주격이니까 쌤은 거기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이러면 관계사에서 주어 역할한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쉽지? 그래서 쌤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쌤이 표현하는 방식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RA랑 RS, RO만 알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관계대명사가 맨 처음에는 애초에 that으로 시작해. that이 뜻이 뭐야? 저거지, 저거. 그러니까 저거 가리킬 때, 나한테 좀 먼 거, 저거 가리킬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을 쓰는 거야. 그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봐봐. 예문을 보면, the man. 어떤 특정한 남자가 있대. 근데 그 남자가 that. 그 남자가 이렇게 좀 찍고 가리키는 것처럼 딱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을 짓는 거야. 이름 관계처럼 연결을 딱 짓는 거야. 그래서 제가 that lives. 제가 lives, 살아요. next door, 우리 옆집에. 근데 이 남자분이 매우 친근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는 저 남자분은 매우 친근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한국어 어순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봐, 한국어 어순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지 알걸? 자,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그 우리 옆집에 사는 남자가 라고 해석되는데 영어는 남자가 있어.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우리 옆집에 살거든. 근데 그 사람 친절해. 어때? 좀 이렇게 막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듯이 이렇게 막 가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순대로 그냥 영어 어순대로 이렇게 익숙하게 쭉 가면 돼. 알겠죠? 그럼 이제 그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자, 이게 선행사가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얘가 관계절 내에서 동사가 되겠지. 그래서 선행사가 the man 3인칭 단수니까 요거 수일치 시키는 거 그리고 시제일치 시키는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고 두 번째가 여기서 그러니까 대체 동사가 누군지 주절의 동사 얘가 아무래도 동사겠지 이건 관계절이니까 그래서 동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지 요 두 개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아마 요거는 다들 보셨을 텐데 자, 일단은 접속사이자 대명사 그러니까 이 접속사 연결해주는 접속사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접속사니까 뭐를 형성하는 거야? 하나의 절을 형성하는 거지. 근데 관계사는 뭐 하는 거라고?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 내에서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절을 하나 형성해서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중에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관계대명사고 거기서 주격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한다. 당연하지.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얘가. 근데 주어가 또 나오면 어떡해? 아까 한국어 예문도 한번 봐봐.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여자가 좋다잖아. 근데 거기도 피아노를 잘 친다에 주어인 여자가 빠졌지. 근데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여자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난 그런 여자가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뭐하러 이렇게 구태여 불필요하게 바보같이 얘기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해서 불완전한 절의 구조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지. 주어가 없으니까. 그지? 엄밀히 말하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원래는 that을 썼어. that. 처음에 영어는. 근데 that을 쓰다가 이제 여러 개 의문사, 너네 육하원칙 할 때 그 의문사 when, where, why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이제 빌려오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선행사가 사람인지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렇게 who랑 which로 사람, 사물 구분하면 그러니까 선행사가 어떤 건지 우리가 더 속성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분화된 거야. 그래서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그리고 나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면 whom으로도 쓰겠죠.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 사물 다 상관없이 쓴 게 that, 아니면 뭐 선행사가 사람이랑 사물이랑 같이 섞여 있다. 이러면 그래도 tha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Sally wanted to buy a bag. 그러니까 너네 중학교 2학년 때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두 개를 섞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왜냐면 접속사 역할한다 했잖아. 그래서 it was very expensive. 지금 여기 가리키는 거 it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니까 얘를 선행사로 잡고 얘를 쭉 넣어서 수식하는 관계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Sally wanted to buy a bag, which 사물이니까 which 쓰면 되지. 그리고 여기 봐봐, 바로 동사 나왔지. 사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좀 쉬워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어차피 그 뒤에 바로 동사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절의 형태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여기 써있지? 그래서 뭐 형용사절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관계사는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돼? 선행사, 수식, 이거 5글자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동사는 항상 선행사와 수일치 돼야 된다. 이게 고등학교까지의 스테디셀러예요. 저거 진짜 많이 나와, 수일치. 그러니까 선행사를 잘 잡고 그 선행사에 맞춰서 관계절의 동사도 써줘야 돼. 선행사가 3인칭 단수다? 그럼 동사, 관계절의 동사도 단수 취급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웜업은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우리 AT 선생님의 지도하에 클리닉으로 쭉 집중 훈련 해보는 겁니다. 자, 거듭 말씀드릴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번. Mr. Kim is a teacher. He teaches math. 자, 여기 he 가리킨 거 있지? 그럼 이걸 선행사로 잡아. Mr. Kim is the teacher. 그리고 이제 더로 바꿨지. 왜? 요거의 수식을 받으니까 이제 더로 바꿔준 거야. 자, 그래서 Mr. Kim is the teacher. 근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who라고 해야겠지? 자, do you see the boy? The boy. 자, 이거 가리키는 게 같지? 그럼 얘를 선행사로 잡고 연결하면 되겠네. 굳이 두 개로 안 끊고. Do you see the boy? 그리고 사람이니까 who 쓰면 되지? Who is holding a basket?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 역할 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주격관계 대명사인 거야. 알겠지? This is a restaurant. The restaurant is famous for pizza. 자, 선행사 이거지? 그러니까 this is the restaurant. 그리고 restaurant는 식당이니까 사물로 볼 수 있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which로 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위에서 알맞는 걸 쭉 골라서 채우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겠지. 자, 선행사 잘 잡으면서 풀어. RA가 없으면 관계사가 아니야. 자, an animal trainer. 동물 훈련사는 is someone who. 자, 뭐 하는 사람이냐면 animal trainer는 train animals라고 하면 되는데 someone 단수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야 돼? train이라고 하면 안 돼. trains라고 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야. 2학년 때. 알겠지? A bus driver is someone.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단수지. 아니면 선행사를 드라이버로 잡으셔도 돼요. 알겠죠? drives라고 해야겠지. 단수니까. drives a bus. 자, a teacher is someone who. 자,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 그냥 근데 어차피 S를 다 붙여줬구나. teaches. 그러니까 이렇게 수일치 조심해야 돼. students in a school. A scientist, 과학자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Studies science,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죠. study는 여기서 연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a hairdresser is someone. 자, 헤어드레서는 미용사는 cuts someone's hair. A nurse, 간호사죠. is someone who cares for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다. 자, a firefighter is someone who 소방관은 put out이 불 같은 거를 끄다라는 뜻이에요. put out이라고 해야지. put out fires. 자, an actor 배우죠. 배우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act 연기하시는 분이죠. in movies 영화랑 or 아니면 TV programs에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웜업은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웜업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 선행사의 속성에 따라서 who, which, that 쓰는 거, 그 다음에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절 안에서의 동사 수일치하는 거, 요 두 개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관계사 뭐 하는 거? 선행사 수식. 자, 관계대명사 뭐 하는 거? 선행사 수식. 그럼 관계 부사는 선행사 수식. 근데 거기서 주격은 관계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 목적격이면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지. 자, 쭉 그 다음부터는 CT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숙제로도 당연히 풀어오셔야 돼요. 자, 쭈루룩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문법 if 배워보겠습니다. 자, 11쪽 피시면 돼요. 항상 너네 중학교 문법은 문법 2개 나오잖아, 한 과당. 보통 앞에 게 어렵고 뒤에 건 좀 쉬워. 금방 할 수 있어. 자, 우리 소위 저거를 종속접속사라고 얘기해요. 종속접속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꼽사리 껴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문장 성분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 문장 성분 뭐 있어? 뭐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부사 역할, 아까 형용사절 배웠지. 그러니까 형용사절이 아까 그 관계절인 거고. 자, 그래서 종속접속사는 반대로 명사절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부사절 같은 경우는 뭐 시간, 조건, 뭐 양보,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어떤 상황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해서 이제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if 같은 경우는 사실 명사 역할을 할 때랑 부사 역할을 할 때랑 뜻이 좀 달라지죠. if는 만약 명사절, 즉 쏙 들어가면 주어, 목적, 보어 위치에 있다면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돼서 whether랑 같은 뜻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그냥 부사절로 쓰였다. 부사절로 쓰이면 그냥 너네가 소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조건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if 조건, 이런 걸 조건절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이거 하면 나 뭐뭐 할 거야, 이런 걸 나타내는 거. 그래서 if you exercise every day, 만약 너가 매일 운동을 하면 you can get healthy, 너는 건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if절을 앞에다 쓰잖아. if절을 앞에 쓸 때는 항상 이 주절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로 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콤마로 끊으면 저런 게 보통 부사어의 역할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If you study hard 이렇게 콤마 끊어주고, 만약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는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거야. 만점을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if절이 앞에 나오면 부사절 뒤에 콤마를 찍는데, 근데 만약에 부사절 이제 뒤에다 쓰잖아. 그러니까 do you know, 그러니까 you will get perfect score 이렇게 주절을 앞에다 쓰면 굳이 안 끊어요. 왜냐면 이거 보고 여기서 끊기는 게 자동적으로 느껴지잖아. 굳이 콤마를 안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if는 방금 되겠지? 명사절이니까 언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려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돼. 자, do you know? 너는 아니? if. 자, 너 알다니까 타동사잖아. 봐봐, 목적어 역할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인지 아닌지로 쓰면 or not이랑 같이 결합하기도 하죠. 됐죠? 자, 부사절의 시제. 이거는 사실 되게 외워야 되는 것처럼 써놨는데,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내용이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지시사항 등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쓴다. 에이, 현재 시제 왜 쓰니까? 얘들아, 현재 시제가 시간이야?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사실이잖아. 눈에 보이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잖아. 이거 지금 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맨날 보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시제 써야지. 알겠죠? 자,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내용이 미래이더라도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를 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if가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이잖아. 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게 일단 100% 일어난다고 치자, 이런 뜻이야. 100% 일단 일어난다고 치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if절 뒤에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100%니까 사실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현재 시 쓰는 거야. 알겠지? 미래라고 해서 여기 will 쓰면 안 돼. 그래서 요거 정도가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지? 그래서 여기 if I will go가 아니라 내가 뉴욕에 간다고 100% 사실이라고 치자. 그러면 I will buy you a gift. 나 선물 너 사줄게. 이렇게. 알겠지? 사실이야 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사에 쓰지 않아요. 조동사는 언제?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추측할 때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안 맞는 거지. if의 의미랑.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이용한 부사절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의미야. 왜? 이거 다 실제로 사실로 일어난다고 치자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he will call. 그는 전화를 할 거야. 만약에 그가 집을 떠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 영어 문제 포인트가 이건 만약 뭐뭐라면이잖아. 긍정. 자,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은 뭐로 바꾸면 돼? unless로 쓰면 돼. 그래서 이게 if not이랑 같은 말이지. 그래서 unless는 부정이에요. 부정적 의미. 그래서 이게 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데 우리는 부정어를 동사에다가 붙여서 이제 부정어로 만들잖아. 서술어를. 근데 영어는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부정적인 의미를 앞에서 접속사에서 드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생소한 거라 그래서 unless로 너네가 전환할 때 조금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if you don't라고 했잖아. 그럼 unless가 이 don't의 의미를 씹어 먹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don't 쓰면 이중부정되니까 오히려 그건 또 반대로 긍정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unless라고 했으면 you get up early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특히 저거 일단은 이 doesn't 나왔을 때가 가장 골 때리거든. 예를 들면 he doesn't라고 했다 쳐. 그러면 이게 doesn't가 조동사잖아. 그러니까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쓸 거 아니야? 그럼 저 unless를 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unless he get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야 돼? gets up 이렇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저거 unless로 바꿀 때 수일치 조심해야 돼. 수일치. 알겠지? 그래서 저거 하나만 좀 조심하세요. 이 3인칭 단수일 때 이거 수일치 전환하는 거. 알겠죠? 이거까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if절 뭐가 어렵습니까? 다 초등 때부터 한 겁니다.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면 그걸 우리 소위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조건. 그리고 if의 부정어는 unless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if절에서는 조동사를 쓰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if I take my umbrella if it rains.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다 쓰면 if it rains 하고 콤마로 끊어줘야지. I take my umbrella. 이러면 되겠죠? 자, if it is too hot. 이거는 또 반대로 I open the door. 이러면 이제 if절은 콤마 안 끊고 그대로 가는 거야. It is too hot. 그러니까 if절을 제대로 너네가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If I get up early. 자, 이제 여기서 끊어줘야지. I can catch the bus. If you study. 이거는 you will pass your exam if you study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 이거 그러니까 I will be late at school. I don't get up now. 내가 지금 일어나지 않아? 그럼 나는 늦는다. 그럼 요거를 if절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if I don't get up now, I will be late at school. 그리고 이거 부정문이지. 뭐로 해도 돼? Unless I get up now로 바꿔도 되겠죠? 그지? I'll buy a present for my friend. She will be happy. 그러니까 이렇게 조동사 돼 있지. 요게 주절인 거예요. 요게. 그러면 요걸 그대로 if절로 때리면 되는 거지. If I buy a present for my friend, 콤마로 하고 she, 그러니까 뒤에 조동사 will 써야 돼. 그것만 기억해. happy. 자, if you feel hungry, I will prepare something for you. 혹시 지금 수업 들으면서 귀찮다고 안 쓰고 눈대중을 하는 사람 좀 딱 걸린 거 아니지? 써봐야 돼.
서수영 괜히 가서 나중에 털려서 울지 말고 겸손하고 부지런한 애가 100점 맞아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if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if절 쓸 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써서 쓰는 거. 그리고 콤마를 앞에서 쓸 땐 쓰고 뒤에서 쓸 땐 쓰지 않는다. 이 정도만 영작하는 데 있어서 규칙성만 익히시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CT 선생님의 지도하에 쭉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저는 문법 훈련을 지도를 하며 모두 같이 해드리냐면, 저기, 자, 같이 받은 초록색, 연두색 책 있죠? 오아시스. 거기 오아시스라는 교재 펴서 듣기, 스크립트만 좀 같이 볼게요. 스크립트. 듣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쪽 볼까요? 자, 이쪽 바로 피세요. 자, 요 스크립트 건방 뜨면 안 돼. 자, 그럼 다음 수업 때 올 때 1 테스트 내가 보내겠어? 저거 빈칸 테스트 낼 거야. 솔직히 얘기해 줄까? 빈칸 테스트 100점 맞은 사람 한 번에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등한시해. 그러다가 꼭 틀려오면 꼭 듣기에서 실수해 오는 애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다 맞을 때까지 시킬 거야. 그러니까 복습해와. 건방 뜨면 안 돼. 자, Kevin, do you have a special goal for the year? 자, 올해를 위한 특별한 목표도 갖고 있니? Yeah, I want to win a gold medal in a national swimming contest. contest 대회란 뜻이죠. 나 전국 대회죠. 전국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걸 하고 싶어. 그걸 원해. Cool. 자, 원태 나오면 투정사 써야 되죠. What about you? 너는 어떤데? What about you? 너는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목표가 뭔데? 라고 물어본 거죠. means so I'd like to. 자, 저 D가 이게 would야 would. 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문법책에 있는 거죠. would like to 부정사가 뭐예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d like 이거 발음해봐.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미국에도 많이 쓰거든. I'd like to manage my time better. 나는 내 시간을 좀 더 잘 관리하고 싶어. How would you achieve your goal? 그럼 어떻게 네 목표를 이룰 거야? I'm planning. 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To. 자, plan이니까 to 부정사 써야 되지. 그리고 plan 할 때 ing 요거 n 한 번 더 써야 돼.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서술형 같은 걸로 실수하는 문제 내실 수 있겠지. 그리고 plan 나오면 뒤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 이것도 to 부정사에서 배운 적 있죠. Make a daily and weekly schedule. 나는 일간, 주간 스케줄을 만드는 걸 계획 중이야. Sounds good.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장 3쪽 스크립트 볼까요? Can I talk with you for a minute? For a minute는 잠깐이란 뜻.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할래, 민수야? Sure, what is it? 뭔데? I'm working on my weekly schedule. working on은 뭐뭐를 그러니까 진행 중이란 뜻이야. working on 뭔가에 착수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I'm working on my weekly schedule. 나는 지금 주간 스케줄을 이렇게 열심히 짜고 있다는 뜻이야. 막 뭔가 만들고 있다. Really? Good for you, little sister. 잘한다, 여동생아. Here, 여기 봐. Have a look. 한번 보고 and give me some advice. 조언 좀 해줘. You have a lot of study time. 너 study time이 너무 많아. 자, study time은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many가 아니라 뭐라 했어야 돼? 혹시 만약에 바꾼다면 much로 바꿔야겠지? Yeah, I'm planning to study hard. 이제 좀 느낌 오죠? 너네 planning to 부정사가 이번에 핵심 듣기 표현이야. Planning to study hard. 나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계획을 갖고 있어.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청유문이죠. Why don't you add some downtime? downtime을 좀 추가하는 게 어떨까? downtime? Yeah, I mean you need to relax once in a while. 이 in a while은 니네 듣기 책에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니네 그 듣기 단어 시험 쌤이 만들거든요. in a while은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길게도 아니고 잠깐 동안만 한 번 딱 relax, 편하게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야. I mean 하고 여기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사가 두 개죠. 왜 그러냐면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돼서 그래요. 맞죠? 그래서 다운타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래?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좀 휴식하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이랑 똑같은 말인 거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4쪽의 밑에 2번 스크립트 볼게요. 자, Hi 정하. Hello grandma. I would like to visit you this Saturday. 저 이번 주 토요일에 할머니 좀 찾아뵈려고요. That would be great. 그거 참 좋구나. We can plant. plant는 지금 식물이 아니라 조동사랑 섞였으니까 동사로 쓰였지. 그것도 목적어. 그러니까 plant 뭐겠어? 식물 같은 걸 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몇 개 채소를 좀 같이 심으면 되겠구나. Really? What kind of vegetables? 무슨 종류의 채소요? This time 이번에는 I'm planning to plant some tomatoes and peppers. pepper가 이제 후추란 뜻이죠. 그러니까 고추. 그래서 토마토랑 고추를 좀 심을까 해. Wow, that'd be fun. 그거 재밌겠는데요?
I heard it's going to be sunny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해가 짱짱할 거라고 하더구나. be going to 뭐뭐일 예정이다라는 거지. 확실한 미래를 얘기할 때 쓰는 거지. 네, 써놓을게요. be going to. 그러니까 will로 바꿔도 되긴 하지만 will이랑 좀 차이가 되는 건 요거는 확실한 미래가 되는 거지. 그지? You should bring your cap. 그래서 너는 모자를 좀 가져와야 돼. 햇빛 때문에. Okay, I will.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떠니? Put on. 자, sunscreen. 너네 선크림 그거 콩글리시다. 이게 선크림이야. 알겠지? sunscreen. sunscreen put on은 여기서 바르다야. 그 너네 옷 입다 아니고 여기 바르는 거. Before you leave. 집 떠나기 전에 선크림 좀 바르고 오는 게 어떠니? No problem. I'll see you on Saturday. 문제 없어요. 뭐 토요일에 뵐게요. Okay, bye. 자, put on 여기선 바르다. 그리고 sunscreen 내지는 sunblock이라고도 해. 햇빛을 차단한다. 자, 그러면 쭉 이건 다 예시고 여기 있다. 자, 8조 스크립트 보겠습니다. Hello, I'm Nayan. 안녕하세요. 저는 나연이에요. I'd like to be an eco-friendly person. eco-friendly는 친환경적인이라는 뜻이죠. 저는 친환경적인 사람이 되고자 해요. 되고 싶어요. 그래서 I'm planning to walk to school every day. 저는 매일 학교에 걸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Hi, I'm Junho. My goal for the year. 올해의 제 목표는요. is to. 자, to 부정사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 듣기에서 문법 쏠쏠하게 나오지? 자, 보어 역할에서 명사로 쓰였죠? To pass. 통과하다는 뜻이죠. The Korean History Test. 한국사 시험을 통과하는 게 제 목표예요. I'm planning to take online classes.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걸 계획으로 삼고 있고 I'm also going to watch. 저는 또 뭐뭐 할 예정입니다. Watch a lot of historical dramas on TV. 자, historical은 역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역사 드라마를 많이 볼 거예요. 이런 뜻이지. Hi, I'm Hojin. I have a goal for the year. 저도 올해 목표가 있는데 I want to get good grades in math. 이 grades가 성적이야, 성적. 저는 수학 성적을 좀 잘 받고 싶어요. I'm planning to review. review가 복습하다야, 복습. Math lessons regularly. regularly 무슨 뜻이에요? 규칙적으로라는 뜻이죠. 자, 여기 단어 모르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자, 저는 규칙적으로 수업을 복습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going to, 그러니까 planning하고 뒤에는 이제 going to로 해서 계획을 계속 얘기하는 거 보이죠? Going to solve 20 math problems every day. 하루마다 20문제씩 수학 문제 풀려고요.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건 단어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플래닝 한 다음에 이제 going to로 해갖고 미래 계획을 얘기하는 거 또 참고해야겠죠. 자, 쭉.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스크립트는 다 끝났습니다. 자, 스크립트 거듭 말씀드려요. 자, 다음 여러분들 등원하면 1일 테스트 출제되니까 반드시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때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예정대로 1과 본문 진도 나갑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클리닉 룸 1으로 돌아가셔서 CT 선생님의 지도하에 1과 문법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